안녕하세요. 별만찬 기자들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긴 하나 봐요. 조금씩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저 17일에 인천 다녀왔는데 네. 방송 잘 보고 계신다고 해서 핫팩을 저한테 감기 절대 걸리시면 안 돼요. 이러고 주시고 가시는 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전주에서 기자석 있는데 쓱 다가오셔갖고 사진 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사실 그리고 제가 좀 못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사실 좀 난감합니다. 뭐 이게 해본 사람들은 잘하잖아. 근데 제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거절을 했는데 좀 상처받으셨다면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심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뻘만찬 되겠고요. 이제 A매치 휴식기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저희도 조금 쉬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좋고 이번 라운드도 빅매치 많거든요. 6라운드 프리뷰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20일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제주와 광주의 경기입니다. 네, 5라운드 서울 광주전이 박진섭 더비였다면 이 경기는 남길 더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남길 감독도 광주를 거쳐 K리그 주류 감독이 됐잖아요. 네, 남길 감독 말고도 올해 팀을 맞바꾼 여름과 이찬동, 윤보상도 주목할 키워드입니다. 네, 윤보상 같은 경우에는 5라운드 기준 가장 많은 20개의 선방, 경기당 4개 정도를 했죠. 굉장히 좋은 폼을 보이고 있고요. 제주의 어떤 답답한 공격이 이찬동, 김원식의 벽을 뚫고 윤보상까지 뚫어낼지. 좀 두터워 보이네요.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무승부 흐름을 끊어낼지가 좀 관건입니다. 제주는 조금씩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상자도 하나둘 돌아오고 있고 이날은 켄자바이프 아마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와다, 제르소 그리고 이제 켄자바이프 차례인데 그만큼 이제 공격 옵션은 충분합니다. 지금 뭐 기존 그 주민규나 진성욱같이 국내 공격수도 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합을 꺼낼지 그리고 약간은 공격 세부 전술이 저는 좀 아쉽다고 봤는데 제주가 여기를 어떻게 조금 변화를 줄지가 좀 관건이고 그런 만큼 남길 감독의 어떤 지략에 좀 기대를 걸어야 될 것 같고요. 광주는 약간 두 명의 외국인이죠. 알렉스랑 헤이스가 이제 4월에 합류할 것 같은데 두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차이를 만들어줄 선수가 없으니까. 네, 왜냐면 펠리페가 몸이 생각보다 많이 좀 둔한 상태고 그만큼 폼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 만큼 두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 경기에서 어떻게 좀 버티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주 승리를 하겠습니다. 문을 한 20번 두들기면 한 번 열어주지 않을까. 네, 근소한 우세의 점치입니다. 무승부. 당분간 제주 경기는 무로 가겠습니다. 제가 수원 삼성 하듯이 네, 제주무. 네. 두 번째 경기는 20일이죠. 전주에서 열리는 전북과 수협의 경기입니다. 전북 걱정이 역시 제일 쓸데없는 거였다라는 게 좀 다시 맞고요. 전북이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승점 꾸준히 싸우면서 선수들의 집중력, 자신감이 눈에 띄게 올라갔고 그러면서 동시에 경기력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루첸코 확실한 스트라이커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김보경이 살아나면서 공격진의 파워도 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이타적 김보경 무섭습니다. 네. 무엇보다 최영준이 지난 대구전을 통해 활용법에 대한 해법을 찾았다는 것도 고무적이고 여기 한교원도 본격 훈련에 합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쿠니모토를 제외하고는 결장자 없이 완전체가 될 전망입니다. 개막 후 가장 좋은 전력을 구축한 채 수원FC 시즌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로테이션을 가능할 가능성도 있고요. 수원FC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리뷰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고비를 못 넘어요.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는 떨어지지 않는데 승부처에서 허둥대는 느낌이 크고요. 전체적으로 부상제가 많아서 그런지 매 경기 라인업이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집력도 좀 떨어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휴식기 사이에 세팅을 좀 새로 하려고 하는데 이날 경기는 그간 뛰지 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수원FC 계속해서 젊은 선수들, 이용준 선수 지금 리그 최연소 출장 기록도 세웠고요. 아무래도 승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을 점검하고 뭐 혹시 이들이 또 죽어라 뛰어가지고 기회를 잡으려고 또 열심히 뛰다가 의외로 결과를 낼 수도 있으니까요. 예측을 미리 하면 전북의 완승 혹은 수원FC의 선전 사이에 중간이 없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전북 승리를 점치겠습니다. 네, 경기 경험 다 전북이 앞서죠. 자, 세 번째 경기 21일 오후 2시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성남 포항전입니다. 5라운드까지는 시즌 전 제가 예측한 대로 성남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수비 조직력 그리고 연속성 측면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봤거든요. 김남일 2년차가. 근데 화력이 좋은 팀들도 성남 상대로는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게 좀 느껴집니다. 강원도 좀 힘들어했죠. 이날 경기에서 좀 상상도를 그려보면 포항도 탄천에서 고전할 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성남 3백과 김영광을 뚫은 게 김민우의 원더골과
무릴로의 날카로운 중거리 단 2골뿐입니다. 예, 이런 번뜩이는 장면 정도가 나와야지 성남을 뚫을 수 있다는 건데 그 포항은 이런 번뜩이는 플레이를 할 만한 선수들이 다 지친 상태예요. 송민규, 그 팔라시오스 지쳤고 송민규 같은 경우는 수3전에서 그 어떤 볼터치보다는 짜증 횟수가 많아 보일 정도로 좀 잘 안 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리고 신진호, 이승모도 약간 좀 지치면서 포항 특유의 생동감이 사라진 느낌. 근데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기동 감독은 늘 묘수를 찾아냈잖아요. 근데 그 묘수를 지금까지 이 베스트 라인업 안에서 찾기는 사실 조금 좀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지금은 약간 고영준이라던가 뭐 이수빈, 이호재와 같은 연건들이 들어와서 뭔가 에너지를 좀 불어넣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김기동 감독이 의외로 신인 선수들의 기용에 대해서 약간 좀 주저하는 느낌이 맞아요.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요 젊은 선수들 지금 팬들은 이 선수들에 대한 이름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네. 한 번쯤 변화를 줄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김기동 감독도 위기의식을 좀 느꼈는지 경기 다음날 보통 회복 훈련 하잖아요. 근데 연습 경기를 급하게 좀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송민규라던가 강상우 이런 주축 선수들이 나서진 않겠지만 뭐 고영준 같이 이렇게 약간 선발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좀 점검을 할 그 예정으로 보입니다. 성남은 안영규가 이제 전 경기 퇴장으로 못 나서는데요. 때마침 리차드가 부상에서 회복해서 대기하고 성남은 있습니다. 요 와꾸가 잘 맞아. 나가면 들어오고 기다리고 있어. 똑똑똑 화장실. 그리고 이종성, 이재원 두 미드필더가 이제 나란히 발목을 다쳤는데 이종성 커 보이는데. 네, 경기 간격이 짧아요. 그리고 이종성은 좀 심하게 아파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아마 두 선수가 못 나올 경우 대비해서 뭐 박태준을 쓴다거나 뭐 이스칸을 다시 불러들인다거나 좀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 하겠습니다. 그 포항이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 성남에 지지 않았고요. 성남은 냉정하게 밀리치 외에는 아직까지 확실한 공격 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성남. 성남. 포항이 제주, 수원 같은 팀이 약했는데 네. 성남이 이런 유형의 팀 중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팀이다. 약간 지키는 팀에 약하다. 네, 성남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성남승을 좀 예측하셨고 네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강릉 종합에서 열리는 강원 인천전입니다. 강원이 3패디 이연무입니다. 네. 비슷한 컬러의 수원과 성남을 상대했는데 물론 상대가 공격에 특화된 팀은 아니지만 두 경기에서 한 골밖에 안 내줬어요. 수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점 고무적이고 고무 얘기하니까 노린 거 아니야 그냥 쓰다가 갑자기 생각났지. 고무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팬들 중에 이렇게 물어요. 김병수 감독 왜 이렇게 고무열 좋아해?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네. 연습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한대요. 전북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네. 관계자들도 보면 놀랄 정도로 하는데 이게 경기에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 굉장히 큰 거고요. 실제 성남전에서도 고무열이 있고 없고에 따라 공격 돌아가는 게 사실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없을 때보다 있을 때 훨씬 잘 돌아가긴 하거든요. 결국 핵심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어떻게 하냐가 이날도 핵심이 될 것 같고 강원은 이제 고민이던 오른쪽 윙백 자리 지난 경기 사실 신창무가 나쁘지 않았는데 부상으로 이번 경기 못 뜁니다. 굉장히 많이 꼬맸다고 해요. 네. 신세계 임창우는 훈련 중인데 출전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른쪽에 대한 고민 계속 안고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천 지난 경기 대승으로 기세 올렸는데요. 휴식 기전 마지막 경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경기 라인업 체력 부담 없이 그냥 나설 것 같고 이 라인이 왜냐면 인천은 베스트거든요. 이제 네게바 아길라르 라인이 차이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강원 수비가 좋아지긴 했지만 수원 성남과 달리 인천은 네게바 아길라르의 존재로 이제 약간 스타일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 둘이 인천의 키를 쥐고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전적에서는 4승 1무로 강원이 앞서고 있긴 한데 흐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세요? 무승부. 무승부. 강원이 흐름을 어느 정도는 올라서 지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네. 무승부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기진 못할 것 같다는 예측이고 저는 강원 첫 승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와. 예, 인천이 승리 기세를 좀 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덤빌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골이 조금 나오는 난타전이 되지 않을까. 강원이 뭐 3대2 정도로 한번 우와. 이기는 예상해보면 어차피 추가를 못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 저도 이번에 진짜 부담 없이 찍었어요. 진짜. 부담 갖는다고 50%안 넘더라고. 부담 네. 없이 찍었어요. 저는 강원. 네. 네. 다섯 번째 경기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21일 오후 4시 반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입니다. 네, 나란히 상위권에 속한 상태로 슈퍼매치를 치르는 게 얼마만인지 좀 가물가물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 정도로 두 팀 분위기가 좋습니다. 전 경기에서도 각각 포항과 광주 잡고 좋은 분위기에서 좀 만나거든요. 네, 최근 몇 년 사이 슈퍼매치 중에서도 열기도 열기인데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완성도 높은 그런 슈퍼매치가 될 것 같아요. 찰리볼 대 둘리볼. 다 볼 붙여야 돼. 근데 두 감독도 팀을 굉장히 잘 만들어 온 것 같고, 그러니까 경기력이 좋으려면 일단 미드필더가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수원 김민우, 고승범, 한석종, 서울 기성용, 오스마루, 팔로세비치.
굉장합니다. 누가 낫다고 봐요? 여기는 진짜 저는 진짜 기사도 쓸 건데 진짜 팽팽하다고 봐요. 여기는. 어떻게 봐요? 나는 수원 쪽이 수원 쪽? 좀 더. 예. 네. 호흡적인 측면에는 그 발을 맞춰본 쪽이 좀 난 것 같은데 이쪽도 기성용 오스마르 이쪽도 아이고 저 기성용이 지금 한 방까지 지금 장착했으니. 그러니까 팔로도 사실 포인트만 없지 경기력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볼을 쫙 끌고 잘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팀 모두 유스 출신들 많이 중요하고 있는데 이들끼리도 보이지 않는 자존심 대결이 있거든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볼거리가 많다. 그리고 이 경기의 상징적인 장면은 그러니까 두 선수가 현역인데도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염기훈과 박주영의 시대가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슈퍼매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슈퍼매치에서도 당연히 돋보였잖아요. 박주영은 슈퍼매치의 사나이라 불렀었죠. 그렇죠. 대안과 함께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두 선수가 최근에 어떤 그 뭐 선발로 박주영 선발로 나오긴 하지만 약간 역할 자체가 좀 줄어들었고 염기훈은 백업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선수를 대신할 누군가가 좀 나타날 때가 왔다. 그렇다면 저는 수원에서는 고승범 그리고 서울에서는 나상호가 이제는 물려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올 시즌 들어서 한층 성숙한 그런 플레이를 펼치고 있거든요. 특히 고승범 같은 경우에는 뭐 포항전에서 보였지만 어시스트 능력과 그 데드볼 그 어떤 그 프리킥 능력도 장착했고 너무 좋아. 지칠만도 한데 안 지쳐. 안 지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관리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 주목할 필요가 있고 수원 제일 신기한 게 나는 고승범도 그런데 난 이기지 안 지키는 게 너무 신기해. 와. 근데 처음부터 약간 지쳐 보이는데 끝까지 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실 때 약간 한두 잔 먹고 얼굴 빨개지는데 끝까지 가는 끝까지 가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리고 이제 나상호는 그러니까 모든 공을 다 나상호한테 몰아줄 정도로 나상호가 확실한 에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완벽한 에이스입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어떻게 활약하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한석종과 기성용의 중원 대결 이게 저는 제일 좋아하잖아. 주목하는 포인트. 한석종 선수한테 보급형 기성용이라는 얘기도 붙고 하는데 기분 이거 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한석종 선수 지금 축신 모드 기성용 선수는 뭐 여전한 클래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중원 대결 저는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볼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용도 지난 경기에는 그 공격 임무를 맡아서 올라갔는데 한석종도 요새 보면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도 페널티 맞아요. 얻을 뻔했었죠. 드리블해서 그 정도로 두 선수의 공격적인 활약도 좀 기대해 볼 만하고 91년생 동갑내기 노동건대 양한빈. 그러니까 그 양한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지켜보니까 발이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 공이 골대로 날아오면 거의 다 막아요. 그 선방 능력만큼 굉장하더라고요. 둘 다 좀 길쭉길쭉 해갖고 두 선수의 수문장 대결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라운드까지 전력, 뭐 경기력, 안정감 이런 걸 보면 수원이 근소하게 좀 앞서는 것 같아요. 근데 수원은 이제 포항 원정에 다녀왔잖아요. 이 선수들이 철인이 아닌 이상은 약간 좀 지쳤을 것이고 서울에 최근에 유독 약한 그런 상성도 고려한다면 박빙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단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추가할못 인증됐거든요. 수원이 너무 포항을 쉽게 이겨갖고, 그래서 담당 떠나서 초심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수원은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1대1. 저는 수원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수비는 수원이 좀 더 나아요. 그래서 지키는 힘이 더 좋은 수원, 그리고 지난 경기 포항전 완승으로 인한 분위기까지 감안해서, 근데 홈 경기잖아요. 수원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안 돼. 마지막 경기는 21일 대파에서 열리는 대구 울산전입니다. 대구 이렇게 안 풀리나요? 악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망 기자 기사도 썼는데 세징야 볼베그 부담을 줄여주던 치바사 다쳤죠. 왼쪽에서 활로를 찾아주던 황순민도 부상으로 쓰러진 상태고 여기에 22세 카드로 뛰는 조진우까지 전북전 퇴장으로 인해서 울산전 라인업 꾸리기 자체가 힘든 상황인데 그나마 대구가 이제 제주전에 이어서 전북전까지 공격적으로 좀 힘을 받던 상황이었거든요. 이 악재가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특히 22세가 사실 조진우가 딱 정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라인업 전체가 그렇게 해서 와꾸가 짜여졌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대체할 자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22세가 다른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 전체적인 라인업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미드필드도 좀 숫자가 부족하고 뭐 공격 쪽에서도 부상자가 많고 수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오늘 대구 관계자랑 오전에 통화해서 그럼 라인업 어떻게 짜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궁금하고 자기들도 걱정된다는 거예요. 나갈 선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 대체해줄 수 있었던 선수들이 지금 전부 다 타 팀들로 이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는 이번 경기 수비 쪽으로 더 웅크리는 선택. 왜냐하면 김진혁, 정태혁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뭐 김재우 선수 들어올 경우에는 수비 자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축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데 그럴 경우에 울산 다시 한번 누구냐? 힌터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수비적인 팀을 상대로 역시 가운데서 버텨주고 높이 따주는 게 중요한데 네. 그 역할을 지금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김지현은 4월이 돼야지 합류가 가능하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힌터제어가 지난 제주전에서보다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어쨌든 이날 경기는 컨디션이 올라올 거라고 감안한다고 보면은 이날 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힌터제어가 올 시즌 어떤 선수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철은 이날 출전도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이 이제 대표차 출전 마지막 시합이기 때문에 이후 컨디션 등을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경기는 무조건 승리하자는 생각으로 베스트 전력을 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수비를 어떻게 뚫느냐. 울산이 지금 밀집 수비 내려선 팀을 상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울산이 뚫느냐 대구가 막느냐 이 부분이 이날 성패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승부. 무승부. 그래도 대구의 경기력이 어쨌든 나쁘지 않다. 네. 대구가 맘 놓고 잠그면 울산이 뚫기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징야가 지금 2경기 연속골이거든요. 이제 폼이 서서히 올라오는 거를 제가 전주 가서 느끼고 왔습니다. 저는 울산 승리를 조금 점찍겠습니다. 일단 울산은 뭐 지키는 팀이 약하다는 그런 얘기 했지만 대구, 강원과 같은 스타일은 땡큐입니다. 대구가 만약에 좀 지킨다고 해도 그 평소에 안 하던 그 플레이이기 때문에 조금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다. 좀 울산이 좀 손쉽게 승리할 것 같습니다. 자, 6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 리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당분간 리뷰 앤 프리뷰 지옥에서 좀 벗어난 그런 상황인데 네. 재밌는 기획도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도 재밌는 경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